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익률 대격돌 주유소 2부 진행의 저는 도하나 박PD입니다. 네, 오늘도 재미있게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는데 여러분들 아직도 투표를 안 하셨다면 지금 얼마 안 남은 이 10분간이 정말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부에는요, 1부에 계속 말씀드렸던 두 개의 종목이죠. 우양 대 신세계, 이 두 종목이 어떤 종목이 오늘 승자의 종목으로 채택이 될지 결과가 공개가 되는 시간입니다. 떨리시나요? 아니요, 빨리 넘겨주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자꾸 말을 안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좀 사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팀과 박팀 오늘 두 개의 이제 팀으로 수익률 대결 펼쳐볼 텐데 1부에 이어서 2부까지 함께해 주시는 저희 전문위원님들 다시 소개해드립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님 두 분 모시고 각각 우양과 신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샵 0082번으로 문자 투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 전에 어떻게 하면 이 포트폴리오가 운영이 되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규칙 함께 보고 넘어가시죠. 네, 먼저 주유소 포트폴리오 운용 원칙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의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이미 접수했죠. 기존 종목들을 손절을 하고 저희 전문위원님들의 종목으로 포트를 운영합니다. 전문가당 한 종목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제시된 손절가와 목표가가 터치가 되면 포트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최고 수익률 산정 기준은 종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붙은 두 종목은 도팀의 핫도그 파워 우양과 경기를 복수해주죠. 신세계 붙었습니다. 네, 이 시간에 음식 관련된 이야기를 해서 저희 팀이 좀 이기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를 좀 걸어볼까 하는데 일단 세 번째 투자 포인트를 좀 들어봐야겠죠. 전문가님, 오늘 우양 계속 해주시던데 우양 세 번째 포인트 뭔가요? 네. 핫도그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HMR 간편식이라고 하잖아요. 가정식 간편식. 그 간편식 시장 HMR 내에서 80%의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핫도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HMR 시장의 성장을 이끄는 브랜드 그리고 품목이 핫도그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전에 제가 소비 유통 관련해서 CJ제일제당을 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두 특집. 결국엔 이제 CJ제일제당에 만두가 있고 또 뭐 브랜드 중에서 또 핫도그도 있고 한데 그 핫도그가 납품을 우양에서 하고 있고 우양이 CJ제일제당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풀무원에도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조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침체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마트의 플러스 알파는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의 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커피 브랜드에도 납품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이땡땡이라는 또 커피 브랜드에도 관련해서 납품이 되고 있는 원부자재들이 납품이 되고 있는 그런 좀 유망한 기업입니다.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고 거기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차트상 저위험 구간 그리고 공장의 증설 5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조금 캐파가 늘어난다라는 부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핫도그가 이제 CJ제일제당과 풀무원이 국내 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뿐만 아니라 수출도 직간접적으로 매출의 2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숫자상으로도 여지없이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도팀은 먹는 거에 진심이신 거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핫도그 먹어본 사람은 압니다. 제가 직접 먹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우양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는데 여러분들 샵 0082번으로 우양 투표해 주시길 바라고요. 근데 우리 허 의원님은 항상 먹는 거 중심으로 조금 가져오시는 것 같아요. 제일 강해요, 그게. 호텔 신라까지도 망고빙수 얘기하시는 거 보면 먹는 거 참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역시나 신세계 얘기밖에 없는데 우리 나이스샷님께서 그냥 딱 찍어 버티면 신세계는 우리의 것이다. 나이스. 그다음에 우리 케미우님이 신세계 새로운 유동성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아주 올바른 선택이시고요. 우리 이상님께서 오늘 조금 이상하신데요. 핫도그의 신세계는 우양이지 하셨는데 경고 드리겠습니다. 데이트의 신세계로 보내드릴 테니까 우리 이상님도 다음 주 금요일에 데이트 약속 저랑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항상 우리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 자꾸 버티는 우리 돌직구, 그다음에 돌부처 이지한 전문위원님 역시나 경기 회복 기대주와 실적 개선이 있는데요. 또 어떠한 플러스 요인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포인트는 뭐 말 안 해도 대부분 다 짐작을 하고 계실 건데요. 우리 박 PD님이 좀 전에 말씀드릴 때 예상했던 대로 수급입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관과 외국인 양매수를 받고 있습니다. 둘 다 최근 1개월 동안 30만 주 이상씩 매수를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의 매물 폭탄이 쏟아지고 있고 기관들도 매도로 돌아서면서 상당히 어려운 모습인데 과연 이제 이럴 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살까라고 보신다면 이 두 주체가 그래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수하고 있는 종목은 신세계입니다. 결국은 아마도 지금 현재 리오프닝과 관련돼서 항공이나 여행, 이런 카지노 이런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조금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여기서부터 유통주를 좀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조금 이제 긴 호흡으로 장기적인 호흡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좀 갈구하겠다라고 보신다면 신세계가 지금 현재 유통 관련돼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수급이 가장 좋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집중적인 매수를 받고 있는 신세계 수급이 역시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세계 투자 포인트 세 번째까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샵 0082번으로 어떤 종목이 더 끌리시는지 정하신 다음에 문자 투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시간을 좀 드리고자 도팀과 박팀의 포트폴리오 보고 한번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과연 수익률이 어떻게 나왔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도팀 수익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는 저희가 우리 허반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익절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대글로비스 0.27%, 나머지 종목들은 약간 부진한데 다음 종목들도 좀 볼까요? 대우조선해양 저는 좀 챙기고 가고 싶은데 절대 목표 수익률까지 좀 이미 익절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정말 잘 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13.44%, GKL도 편입되자마자 지금 1.7% 안정적인 수익률 나고 있습니다. 자, 복구 금액 보면 괜찮아요. 22,000원이더라도 저희가 이 22,000원이 나중에 200만 원이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 총 복구 금액 현재 확인해 보셨고요. 박팀의 포트폴리오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목표가에 달성한 종목들이 있죠. 포스코도 익절이 됐고요. 젠큐릭스도 2.26% 수익률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들도 볼까요? 네, 지금 현재 현대코퍼레이션, 오리온홀딩스, 안랩, 그리고 한국전력까지 그래도 대부분 강보합권에서 빨간불을 좀 켜내는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비중도 여러분들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복구 금액 볼까요? 36만 원 선에서 현재 총 복구 금액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누가 먼저 목표 금액을 달성할지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자, 이래서 여러분들의 선택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종목들이 포트폴리오에 빠르게 편입이 될수록 복구 금액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 많아질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고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발언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오늘 텐션이 좋으신 우리 허반석 위원님, 마지막 우양 투자 포인트 던져주시죠. 네, HMR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가정식, 간편식, 냉동식품 관련된 분야에서 핫도그의 비중이 60%를 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장률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HMR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 약 12% 정도 되지만 핫도그의 연평균 성장률이 약 28% 정도 되고 있다라는 말씀. 결국엔 HMR의 성장률을 핫도그가 조금 견인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 거래처가 CJ제일제당, 풀무원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대감이 좀 많았죠. HD 2공장, 핫도그 2공장의 양산 일정이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연초까지 있었지만 결국엔 6월 어간으로 일정 부분 조금 확정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 굉장히 크다. 왜냐? 캐파의 증설은 매출의 증가고 매출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로 귀결이 된다라는 부분으로 오늘 우양 차트상 저희형 구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증가 그리고 미래의 먹거리, 미래의 모멘텀은 결국 캐파의 증설로 좀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간 지표가 제일 정확하다고 하죠. 제가 1인 가구 아닙니까? 1인 가구 대표로서 냉동식품을 잔뜩 쟁여두고 있는데 핫도그가 그중에 비중이 실제로 큽니다. 여러분들 우양 문자 투표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핫도그가 입점돼 있는 신세계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이재현 전문위원님의 또 성공 공식입니다. 경기회복 수혜주 그다음에 외국인 기관 수급이 쏠릴 수 있는 마지막 실적 개선인데요. 여기에 또 마지막 플러스는 뭐다? 우리 이재현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실 겁니다. 지금 이제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미국 시장을 보면 상당히 이제 조정을 큰 폭 받았는데 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아마 어떤 종목이 그래도 크게 상승하는가 궁금하실 건데요. 지금 현재 리오포닝과 관련돼서 대부분 알려져 있는 게 항공여행 이런 종목들인데 지금 현재 이런 조정 구간에서 가장 강한 미국의 섹터는 유통입니다. 유통을 잘 보시면 지금 HTS 열어서 월마트를 한번 주가를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알게 모르게 유통이 지금 리오포닝과 관련된 이유 이슈 이후에 지금 현재는 조정 구간에서 가장 강한 종목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우리 시장에서 빗대 보면 바로 이 미국에서 월마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신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실적부터 해서 유통을 이끌 수 있는 오프라인 가장 강자가 신세계인데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 현재 아마 시장의 중심이 경기회복 기초 섹터에서 어디로 넘어가는지 충분히 미국 섹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신세계 경기회복의 가장 큰 수혜주 마스크를 벗으면 일단 유통입니다. 유통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유통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신세계까지 투자 포인트 다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이제는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인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선택받은 종목은요. 네, 여러분들에게 수익률의 신세계를 다시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입니다. 네, 역시나 백화점 효과가 강했네요. 네, 역시나 우리 시청자분들 이재현 전문위원님이 또 돌직구가 될 수 있는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생각이 죄송합니다. 왜 그러시죠?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도 AI인가요? 역시나 이게 계속 조정 중이라 가지고 죄송합니다. 시간 빨리 끌지 말라고.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재현 전문위원님의 신세계 매매 전략보다 또 어떤 게 있었죠? 바로 명품, 유동성이라는 키워드에 또 명품 강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많은 시청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어려운 만큼 신세계로서 여러분들 수익률 묵직하게 올려드리겠다는 말씀해드렸는데 그럼 우양은 어떡하냐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주유소 프로그램에서 이야기를 해드린 종목은요. 매일 아침 9시죠. 매매 시그널을 통해서 이 종목들 모두 저희 전문위원님들이 리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주유소 3부에서는요. 여러분들 종목 상담 이어집니다. 전화와 문자로 지금부터 접수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노란톡도 활짝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률의 신세계를 보러 가기 전에 알려드릴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제 짝꿍 AI와 함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의 신세계 바로 만나보시죠. 채널 고정. 네, 오늘 신세계를 선택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승자의 강의를 하는데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수급과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아마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파는지
어디까지 파는지, 어디를 팔고 있는지, 어느 정도면 이제 마무리가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직접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시장에서 보면 상당히 지금 현재 매수의 주체라든지 시장의 주체가 어느 정도 이제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항상 이 시장의 꼭지점과 시장의 바닥은 거의 이제 외국인 매물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외국인이 급격히 팔기 시작하면 조정이 시작되는 시점이고 외국인이 급격히 매수하기 시작하면 다시 이제 바닥에서 상승하는 시기인데 일단은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의 어느 정도 매물이 나온지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사실 이제 우리 시장에서 그동안 조정권 이후 1월 조정 이후에 3월 넘어오면서 상당히 수급 구조가 좀 부드럽게 바뀌었죠. 매수를 좀 많이 했다가 갑자기 이제 어느 순간 매도로 돌변하기 시작한 시점이 4월 21일입니다. 그때 코스피 시장에서 약 1조 4천억 정도 매도를 했었죠. 하루 단위로는 굉장히 큰 폭의 매도가 나오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 압박이 좀 시작이 되었습니다. 뭐 시장의 관점으로 본다면 여기서부터 뭐 인플레이션 우려감이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유동성을 좀 압박할 수 있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외국인들 차익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 시점에서 이제 IT 종목에 대한 위기성이 좀 불거지면서 전체적으로 외국인 매물이 상당히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어제까지 그럼 다 외국인이 한 어느 정도 팔았냐?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4월 21일부터 5월 18일까지 약 한 달 정도 상간으로 해서 10조 한 7천억 정도 오늘 이제 매도 물량까지 하면 11조 원이 넘게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 순매도 규모가 11조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연간 순매도 금액보다도 사실 좀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한 달 상간으로 매도 규모가 사실 어마했다라는 거를 인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기서 우리가 작년에 외국인들이 조정했다가 다시 일어선 그런 정도의 조정 물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조라는 정도의 금액이 나오면 작년 우리가 그 8월달, 9월달, 10월달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때 IT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이후에 닷컴 버블론이 나왔지만 다시 IT 종목들이 이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와 지금과 비교하면 어떠냐면 첫 번째는 매도 규모가 너무 큽니다. 그때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정도로 순매도 규모가 나온다면 단순하게 눌렀다 올라가는 정도는 아니다라는 걸 인지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외국인들이 어디 섹터를 많이 매도했냐라고 좀 본다면 한 11조 가까이 매도를 11조 좀 넘게 매도를 했는데 오늘까지 IT에서 8조 2천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운송 장비에서 한 1조 3,800억 정도 주로 자동차 쪽으로 집중됐죠. 조선 쪽은 오히려 매수를 했으니까. 그다음 이제 제약바이오에서도 6천억 정도 꾸준하게 많지는 않은데 제약바이오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섹터를 합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면 거의 한 10조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전체 한 11조 가운데서 거의 뭐 90% 이상이 IT 운송장비 제약바이오에 몰려 있고 그 중에서 또 다시 80% 이상이 IT 종목에 몰려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금액이 이제 상당하다 그렇죠. 지난 우리가 여름 때 받았던 조정에 비해서도 물량이 작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섹터별 매도 물량만을 놓고 좀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단순하게 그냥 매도했다가 다시 사는 정도는 아니구나. 이제 그 범위를 좀 넘어섰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IT 종목들이 거의 주도주로서 시장을 이끌어왔는데 이 정도 물량이 순매도 물량이면 어떤 주도주에서 조금 탈락되는 종목들이 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다시 작년과 같이 조정을 거치면서 IT가 볼펜 시세가 나올 거냐? 사실 이제 아직까지는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옵션 만기일인 이번 주가 지나서 다음 주에 미국의 이제 ETF 관련되어 있는 물량들, 특히 이제 IT 쪽으로 몰려 있는 ETF들이 다시 살아나는지 못 살아나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제 거기 보면 정확하게 확인이 되겠지만 적어도 작년에 우리가 조정을 겪었을 때 단순하게 조정을 겪고 다시 주도주로 복귀했던 그런 정도의 물량은 넘어서 있다라고 본다면 어느 정도 주도주가 교체 상태에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인지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주도주가 교체된다고 해서 그 교체된 종목이 하락하진 않죠. 다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주도주로서 시장이 예를 들어서 10% 상승할 때 IT주가 우리가 20% 30% 상승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상승은 나오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도주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려서 하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 수익률 플러스 알파 정도의 그 알파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 IT 섹터 내에서도 분명히 시장 수익률을 넘어서는 종목이 있을 거고 섹터가 있을 것이고 시장 수익률 따라가기 급급한 섹터가 이제 있을 건데 그 부분이 이제 여기서 완연하게 이제 갈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고로 이전의 유동성 장에서의 이 특징들을 보면 사실 뭐 지금의 우리가 조정을 겪으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새로울 것 같지만 주식을 20-3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아마 똑같다라고 느끼시면 아마 고소분일 거예요.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현재 이 유동성장에서 IT 종목들이 두세 배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심하게 받고 그 조정을 받을 때 경기 회복주들이 올랐다가 이런 과정이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 지난 유동성장하고 제가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거의 100% 똑같은 것 같아요. 거의 싱크로율이 거의 일치할 정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저 말고도 있으실 건데 그건 아마도 지난 한 20여 년 전에 15년 전에 유동성장을 겪으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때도 똑같이 위기가 있었고 위기의 내용은 다르죠. 위기의 내용은 다르지만 그때도 위기가 있었고 위기 이후에 삼성전자가 두세 배 굉장히 강하게 올랐고 그때도 유동성이 막 어마무시하게 공급이 되면서 일단 성장률 위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고 이후에 뭐 인플레이션 우려감이든지 금리 인상이 막상 시작되자 그때부터는 경기 회복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고,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클을 킬 건데 그 뒤에 결론이 어떻게 됐냐라고 궁금하시잖아요. 그럼 결론은 이제 이겁니다. 그 당시에 삼성전자는 이후에 한 2-3년 동안 30% 채 못 올랐고, 그때 이제 경기 회복 관련된 종목들은 적으면 4-5배, 많으면 20-30배까지 주가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되겠느냐. 물론 제가 똑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기는 어렵지만 사실 그때와 지금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경기가 회복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자본주의 사이클로 보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IT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억하심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시장을 좀 냉정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외국인들의 IT 섹터에 대한 대규모 매도를 단순하게 조정 이후에 다시 또 오를 거야라고 보기에는 물량이 좀 넘어서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인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섹터 내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살아날 가능성이 그래도 절반 이상이지 않을까. 2차 전지 약간 물음표. MLCC는 그래도 좀 넘어서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휴대폰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 판단은 조금 더 이번 주가 지나고 난 뒤에 해야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보면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한 섹터는 없느냐. 매도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매수도 일부 있습니다. 화학 쪽에서 7,700억 정도 매수를 했고, 통신이 한 3,470억 정도, 그리고 유통이 이제 1,6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화학은 제가 봤을 때 LG화학 매수분을 제외하면 없다라고 보시면,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는 LG화학 때문에 이제 왜곡 현상이 좀 보이는 것 같고, 통신은 지금 현재 이제 보통 경기가 안 좋거나 시장이 안 좋을 때 방어적인 종목으로 많이 거론이 되는 데다가 5G 수요와 관련된 부분이 조금씩 부각이 되면서 통신은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이 좀 좋다 그러죠. 다만 통신주의 전형적인 움직임을 좀 본다면 시장이 안 좋을 때 좋았다가 시장이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면 통신주는 오히려 안 좋아진다 그러죠.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고점을 치고 나가는 통신주들을 무리하게 따라잡는 거는 제가 볼 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주의 사이클을 본다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사이클 좀 뒤쪽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좀 특징적인 부분을 보면 유통이 오늘 제가 이제 신세계를 말씀드렸지만 유통을 외국인들이 손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철강, 기계, 조선, 뭐 화학, 건설 이런 경기 회복과 관련된 많이 올랐던 종목들 외에 지금 현재 미국이 이제 마스크를 벗으면서 리오프닝 되면서 유통주가 상당히 좀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나 언론의 보도는 지금 현재 뭐 항공이나 여행 이쪽에 포커스를 받고 있지만 포커스를 받지 않고 지금 현재 유통이 야금야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월마트 주가를 한번 ACTS를 켜서 확인해 보시면 상당히 지금 조정 구간에서 다른 섹터에 비해서 종목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이런 현상은
결국 이제 마스크를 벗으면 이 소비재에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그 이슈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식품이 굉장히 강하게 갔다. 굉장히 강하게 갔죠. 화장품주가 굉장히 강하게 갈 것이다. 굉장히 갈 것이다. 기대감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소비재와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굉장히 또 주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오늘 뭐 라면과 관련된 종목도 다 대부분 폭락했잖아요. 지금 며칠째 폭락하고 있는데 결국 원재료 가격, 밀가루 가격, 곡물 가격이 인상됐는데 그게 제품 가격 인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종목은 같은 식품주라 해도 폭락을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그 어떤 종목, 어떤 섹터에 있는 종목, 소비재를 선택할 것인가 사실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그 섹터를 선택하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소비재, 식품주 다 좋아했다가 라면 쪽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지금 낭패를 당하고 있다 그렇죠? 그런 걸 본다면 어떤 특정 섹터의 소비주를 캐치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지만 사실 어느 걸 캐치해야 될지 잘 헷갈리시거나 혹은 좀 장기적인 시장에서 안정적 끌고 가고 싶은 분들은 유통을 유심히 보시면 됩니다. 왜? 결국 그 소비주들은 어떻게 소비가 됩니까? 대부분 유통회사들을 통해서 소비가 된다 그랬죠. 소비재는 결국에는 유통회사를 통해서 소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유통회사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 좋을 수밖에 없는 거는 미국 시장을 보더라도 사실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신세계 같은 종목이 지금 고점권에서 계속해서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 행보하는 구간이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물 폭탄인 와중에서도 실제 순수 매수는 화학은 LG화학 때문에 외국 현상이고요. 통신과 유통 정도만 매수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종목별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외국인이 이제 매도 폭탄했던 종목들 보면 삼성전자가 5조 원. 그럼 전체 이제 IT 섹터에서 한 8조 원 이상 매도를 했는데 절반이 지금 삼성전자다 그렇죠. 그게 이제 SK 하이닉스가 1조 3천억 정도. 결국에는 8조 원 이상 매도 물량 중에서 6조 3천억 이상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사실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뭐냐면 사실 지금 IT 섹터에서 가장 좋을 수 있는 섹터는 반도체거든요. 누가 뭐라고 해도 슈퍼 사이클이라는 부분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실제 그 고정 가격이 인상되면서 제품 가격이 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5월 달부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간에 지금 IT 섹터에서 반도체 쪽을 가장 주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보면 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무려 이제 이 한 달이 안 되는 상간 동안 두 종목에서 6조 원 이상 매도를 했다. 그렇다면 어쨌든 눈치는 지금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눈치를 좀 봐야 되는 거고 기대감이 아무리 높아도 실적이 아무리 좋아져도 일단은 IT 섹터에서 외국인들 매수세가 받쳐주지 않으면 일단 단발성 상승에 그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지금은 IT 섹터를 섣부르게 바로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눈치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눈치 보는 기간도 지금 현재 5월 20일이니까 제가 볼 때 10일 상간입니다. 10일 상간. 그러니까 결국 이번 주 옵션 만기일 이후에 다음 주에 미국 ETF 관련된 IT 섹터들 그걸 좀 눈치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5월 마지막 주 MSCI 리밸런싱 될 때 IT 섹터들 쪽으로 패시브 자금들이 어떻게 유입되는가를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가늠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 가늠을 해보고 IT 섹터 쪽으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보시면 이제 카카오가 5,4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카카오는 이제 결국에는 대규모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 그렇죠. 특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액면 분할을 하면서 오히려 차익에 빌미를 줬죠. 그렇지 않으면 주가 흐름은 지금보다 좀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상증자라든지 뭐 액면 분할 같이 펀더멘탈의 변화가 없는 종목에 의해서 단기간에 급등하면 반드시 후유증이 한 달 이상 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하루 이틀 만에 매도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런 중간중간에 펀더멘탈과 관계없는 변화는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걸 이번에 이제 카카오가 또 여실히 보여줬죠. 그러면서 5,4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후에 이제 현대모비스가 5천억 정도.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된 쪽은 특히 부품과 관련된 쪽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도 5천억 정도. 그렇게 따지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합치면 거의 한 7조 정도 매도 나왔다는 거죠. 여기가 거의 다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SK 아이테크놀로지가 4,600억 정도. 이건 당연히 뭐 워낙 고평가로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삼성전기도 4,100억 정도 나왔어요. 삼성전기가 MLCC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반도체나 2차전지 다음으로 실적이 많이 오른 종목이거든요. 기대할 수 있는 종목.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4천 이상 매도를 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반도체든 2차전지든 뭐 MLC든 상관없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IT ETF에 관련되어 있는 바스켓 거래는 그냥 폭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좋고 나쁘고를 구분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차익 실현 다 해버렸다는 거죠. 요게 이제 지금 현재 우리를 좀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아가 3,400 정도 매도를 나왔고 현대차도 3,000억 정도 매도를 나왔습니다. 셀트리온이 3,000억 정도 매도가 나고.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 이 10종목을 보면 어때요? IT 아니면 거의 절반 이상이 IT 종목. 아니면 현대모비스, 기아, 현대차, 자동차.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제약바이오 일부 이렇게 들어왔죠. 그렇게 본다면 결국 제가 이제 1월 때부터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IT와 제약바이오 그리고 자동차가 외국인 매도 종목에 거의 뭐 1위부터 10위까지 다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신다면 시장의 중심이 지금 어느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지는 명확해진다 그렇죠. 여기 지금 외국인 매도한 12 종목 내에 경기 민감과 관련된 경기 회복과 관련된 종목 한 종목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지금 시장의 중심이 어디로 옮겨가고 있는지 냉정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 좀 보면요. 사실 뭐 별 종목이 없습니다. LG화학이 8,200 정도. 요거는 지금 현재 인적 분할을 앞두고 LG화학에 들어가 있는 외국인들이 울림물 계좌목표로 지금 사야 된다 그러죠.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쪽에 어떤 전략적 선택에 의해서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SK텔레콤이 이제 통신주인데 역시 한 1,800억 정도 샀고요. 하이브가 뭐 지금 현재 호재를 안고 있으면서 1,400억 정도.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한 1,300억 정도. 신한주주가 한 1,000억 정도. 매수 물량들은 지금 한 달 상관을 본다면 큰 물량이 없습니다. 고만고만하게 개별적인 호재가 있는 종목 위주로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특징 종목을 보면 어떤 부분이냐 5월달에 이제 공매도가 시작됐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우려했던 부분하고 실제 외국인들이 공매도 들어온 종목을 비교를 해볼 건데 요거를 공매도를 어떻게 평가를 제가 했냐면 저는 일단 공매도 비중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종목당 공매도 비중을 보면 좀 리얼하게 공매도가 뭐 롱숏 전략에서 들어왔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하방을 노리고 공격적으로 들어왔는지를 볼 수 있는데 그 가장 좋은 방법이 공매도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어느 정도 되냐인데 그 비중을 놓고 한번 볼게요. 첫 번째가 삼성카드가 공매도 비중이 3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뚜기도 30% 정도 공매도 비중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 이제 현대해상이 21.5% 정도 공매도 비중이 들어왔고요. 카페24가 21%, LG 디스플레이가 21%, 그 다음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19.5%, ITM 반도체가 19.5%, CJN도 19% 정도 들어왔고요. 사라민 HR이 한 19%, 포스코 케미칼이 18.8%. 요렇게 이제 종목들을 넣고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실적의 섹터 자체가 실적이 좋아지지 않거나, 혹은 두 번째, 굉장히 고평가된 종목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 이 고평가된 종목은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실적이 정점인 종목들. 그렇게 좀 보셔야 되고요. 특징적인 종목을 보면 뭐 오뚱이나 이런 부분은 실적과 연관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보험도 역시 마찬가지고. LG 디스플레이가 역시 이제 예상대로 들어와 있다 그랬죠. 공매도 비중이 21% 넘어가는데, 최근에 이제 디스플레이를 넣고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굉장히 장밋빛 전망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보도도 상당히 많고, OLED 관련된 부분에서 역시 그런 보도도 굉장히 많고, LCD 가격이 지금 현재 인상되면서, 반짝 실적이 나온 부분에 대한 부분도 많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결론은 LG 디스플레이는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신다면 LCD에 대한 실적 향상은 중고업체들 담합에 의해서 분기를 나왔기 때문에 지속성을 얘기하기 어렵고 OLED는 지금 현재 발주 물량이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중고업체들이 OLED를 본격적으로 생각하면서 예를 들어서 일본은 마이크로 OLED를 이미 양산 직전 단계까지 개발이 돼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OLED와 마이크로 OLED를 넘어서서 지금 바로 QD OLED로 넘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변화를 보신다면 기존의 OLED 업체들이 과연 장밋빛일까? 저는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공매도는 외국인들의 시각이 아마 저랑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CJ는 보시면 역시 이제 뭐냐면 실적이 나쁘지 않았죠. 1분기. 그렇지만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들은 실제 정점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이제 백신을 맞고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실적이 정점인 종목들은 외국인 공매도에 주된
먹이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외국인의 매도를 한번 분석해 보면 IT와 운송장비와 바이오를 합치면 90%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매도가 굉장히 무서운데 그 외국인들의 무서운 매도가 어디에? IT와 운송장비, 특히 이제 자동차죠. 여기와 바이오에 90% 이상 몰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일단 여기는 소나기를 피해가야 된다 그렇죠. 이 종목들이 결국 외국인들 집중적인 매도를 받는데 그 규모가 이전에 작년에 보였던 팬데믹 이후에 일시적인 조정 규모를 넘어서는 매도 물량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다시 주도주로 복귀할 수 있냐를 보는 못한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확률은 이전보다 훨씬 떨어진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이 조정받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종목들, 섹터들은 결국 뭐다? IT와 자동차, 바이오다. 역시 제가 계속해서 공매도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섹터로 분류했던 부분들이 결국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공매도 종목들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적으로 고평가되어 있거나 코로나19 관련된 종목이나 업황 자체가 부진하거나 이유가 있다 그렇죠. 이런 종목들은 반드시 피해가야 되겠죠. 그리고 특히 실적이 정점인 종목들, 디스플레이나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은 실적이 좋기 때문에 착각하기 쉽습니다. 좋을 것이라고. 실적이 정점인 종목들도 지금 구간에서는 피해가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의 매도 이유가 뭔가라고 우리가 좀 구분해 보면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차익 실현이죠. 그게 결국에는 IT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워낙 차익 실현의 빌미가 컸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자본 이득세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해지 펀드들의 차익 실현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증시를 보더라도 IT 종목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지금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익 실현 욕구에 의해서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지난번 조정처럼 단순히 차익 실현에 의해 그 종목들이 다시 갈 거냐 라고 본다면 조금 회의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다면 외국인들 차익 실현 물량이 강하게 나온 섹터는 여기서 과감하게 교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반등을 활용해서 교체를 하시는 게 좋고, 이전에 윤동성 장에서 사이클로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올랐던 IT 종목들의 이후에 시장 수익률을 못 따라가고 시장 수익률보다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는 걸 본다면 지금도 경기 회복과 관련된 종목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일단 맞고, 지금 외국인의 매도수가 나는 90%가 몰려있는 곳에 경기 회복과 관련된 종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외국인의 매도가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10조 이상, 11조 가까이 나오지만 결국 그 물량들은 경기 회복과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외국인들 매도하는 이유는 차익 실현입니다. 그 관점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주도주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자본 이득세에 대한 부분에서 차익 실현 욕구가 큰데 결국 그 차익 실현 욕구는 경기 사이클상 성장주 위주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이 경기 사이클상 뭡니까? 주도주가 또 바뀌는 시기라는 거죠. 결국 이 주도주가 바뀌는 시기라는 걸 본다면 결국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시점이 이제 그런 시점이 되었다는 거죠. 미국의 이제 옵션 만기 계기와 우리의 MSCI 리밸런싱을 보면서 충분히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제가 오늘 이렇게 외국인의 수급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냐면, 작년 우리가 조정을 끝내고 11월 초에 우리 시장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급등이 이끌 때 그 한 달 상간에 외국인들이 약 7조 4천억 정도를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치 물량보다 더 많은 걸 한 달 정도 매수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시장이 급등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1월 달 고점을 형성하고 조정을 받을 때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역시 3월 25일 날 바닥을 형성하고 한 달여 정도 반등을 줄 때 역시 그때도 외국인들이 3조 2천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최근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한 달여 가나 매수하는 구간이 뭡니까? 우리 시장이 급등하고 반등을 주는 구간이었다는 걸 본다면 결국 지금 현재 동학개미를 비롯해서 개인의 매수세나 힘이 없는 기관들의 매수세를 좀 빗대어 본다면 결국에는 시장의 바닥은 외국인이 만들고 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부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이 모래알처럼 보이지만 규모도 작지만 한번 뭉쳐서 바닥을 만들 때는 상당한 물량들이 유입이 되면서 바닥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이럴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외국인들 언제 사기 시작할 거냐? 그게 바로 이번 주까지 일단 견디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번 주 미국 옵션 만기일 이후에 과연 이제 미국 시장에서 방향이 경기 관련된 종목이냐 IT 성장 쪽에 명확한 방향성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주도주가
조금 더 명확해질 것이고 그 부분이 아마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멈추고 액티브 자금들이 움직일 수 있는 시기가 될 겁니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장에서 5월말 MSCI 리밸런싱인데 이때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어떻게 유입되냐 영상을 보면 이 패시브 자금을 보고 제가 11월 달에 정확하게 맞췄던 이유도 마찬가지죠. 이 패시브 자금들을 보고 분명히 액티브 자금들이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패시브 자금들을 활용해서 분명히 돈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올릴 수 있는 섹터 쪽으로 또 액티브 자금들이 움직일 건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는 미국 옵션 만기일 이후와 우리 시장에서 MSCI 리밸런싱을 어느 정도 보고 움직여야 된다. 다만 그 전에 뭡니까? 일단 경기와 회복과 관련된 주도주는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의 외국인들 매물 폭탄을 보셨지만 어느 한 군데도 경기 회복과 관련 있는 쪽으로 매도 폭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관련되어 있는 주도 섹터들은 잘 보존을 하시면서 여기에 IT 성장주가 플러스 알파가 될 건지 소비주가 어느 정도 플러스 알파가 될 건지 요거 정도만 우리가 더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외국인의 자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 방송을 보시면서 시기와 주도주 섹터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계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3부는 제가 상담을 이어갑니다. 종목 상담 궁금하신 분들은 상부에서 계속해서 상담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